제가 굉장히 놀라서 법원에서 저도 사실 오열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50년을 넘게 산 남성이 저렇게까지 울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내 모든 거를 진짜 바칠 정도로 사랑을 하신 자녀라고 하는데요. 몰래 자녀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야, 너는 뭐 어디서 맨날 이상한 사람 보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딨니? 난 네 말은 하나도 못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있다는 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의 슈필라움의 최윤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저를 보시면 변호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예요? 이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3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요, 제가 법정에서 방청했던 사건인데요. 변호사 생활 4, 5년 차 됐을 텐데, 그때도 이미 사건을 해볼 만큼 해봐서 뭐 그렇게 놀랍거나 뭐 충격적이거나 그런 일이 없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놀라서 법원에서 저도 사실 오열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제 사건을 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사건 기록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 재판하는 거 사실 잘 안 보거든요, 변호사들. 자기 사건에 계속 심취해 있어가지고. 근데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앞에서 어떤 50대 한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 울고 계셨어요. 재판장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50년을 넘게 산 남성이 저렇게까지 울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쫑긋 들어봤더니 그 남성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자기 배우자가 계속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지나가면서 슬쩍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리더래요.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굉장히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아니, 나하고가 아닌 학원 선생님하고 하는 말투도 아니고 굉장히 편한 말투인데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이러고 들어봤더니 그쪽이 자녀의 아빠인 것 같은 뉘앙스로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자녀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모든 거를 진짜 바칠 정도로 사랑을 하신 자녀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분의 말에 따르면 자녀의 미래를 배우자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돈을 벌었다.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돈을 계속 저축하고 본인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생활했다. 나머지는 다 자녀 교육비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봤을 때 자녀가 없었을 때였는데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일 거고 본인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십 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또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는 전업주부였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판결이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혼 변호사로서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던 것 같고, 정말. 네, 두 번째 사건은 사기 결혼 사건이었는데요. 젊은 여성분이 오셨어요. 결혼 생활을 한 5, 6년 정도 했다고 하셨어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 학력, 부모님의 직업, 자신의 직업, 그동안 만나왔던 여성들,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과거에 결혼을 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자기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네가 첫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제가 이 사건은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나이도 한 7살인가를 속였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5년 동안 살았던 배우자가
예를 들면 39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46이다. 이랬을 때 이 충격은 어떨 것이며,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네가 첫사랑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은 그 말에 구속됩니다. 뭔가 모를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사랑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인생엔 나밖에 없겠구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겠구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진짜 뭐 결혼 전력과 만났던 여자들이 막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괴리에서 오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그 사람의 객관적인 스펙이 달라져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그 괴리에서 오는 충격인 거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신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실제로 야 너는 뭐 어디서 맨날 이상한 사람 보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딨니? 난 네 말은 하나도 못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있다는 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인지해야 이런 사람들을 거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갔거니 내 맘 같거니 하면서, 특히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것에 속을 가능성이 그래서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좋은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좋은 마음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 할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사기 결혼에 노출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제 일처럼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황혼이혼 사건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법정에서 변론기일도 있었고 조정기일도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정말 상대방의 폭언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고맙다 미안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시댁에 엄청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맙다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내 인생이 되게 허무하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제 마지막 조정기일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나도 뭐 평생 할만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혼이나 하자고 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뭐 고맙다 미안하다 얘기한 적 있냐, 왜 그렇게 언어적인 거에 집착을 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싸우셨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편분은 이혼을 안 하고 싶지만 아내가 그렇게 원하고 나도 억울하니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자존심에 사인하는 이혼이었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조정조세 이혼은 어떻게 하고 뭐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기재하고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항소하실 수 없고 서로 말을 번복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 잘 지급하시고 좋게 원만히 잘 이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 남성분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좀 그런 얼굴로 어렵게 여보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제 의뢰인이 그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헛됐다라고 생각했던 걸 좀 보상받는, 치유받는 느낌의 오열이 있으셨는데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이런 표정으로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있으시다가 정말 펑펑 오열을 하는데 제가 다 울컥하고 판사님도 조정위원님도 약간 울컥해서 약간 이렇게 눈물을 참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혼 법정이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혼 법정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했더라면 이별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이혼 법정이라는 극단적인 장소까지 와서 서로 고맙다 미안하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키길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원하고요. 제 컨텐츠가 앞으로 계속 누군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유익한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슈필라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